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가지고 전당원 투표에 붙였죠. 결과는 이미 많이 들으신 바대로 74.1대 25.9 거의 3대1 압도적인 이 득표율 차로 참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결론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직접 한번 듣고 오시죠. 제1당이 되면 국정 발목을 잡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반개혁적인 투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의 국정 운영과 함께 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연합정당 참여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주신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의석을 결코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다른 군소정당이 이 플랫폼 정당에 참여를 하면 앞순위 비례대표 후보는 전부 양보를 하고 민주당은 후순위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선거법의 명분도 살리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명분도 살리고 그리고 진정성도 보여준다. 민주당의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전당원 투표 결과 중에 고무적인 것이 투표율이 30.6%가 나왔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참여를 한 건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게 4차례가 있었는데 이 4차례 실시했던 전당원 투표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당원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비례정당,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열렬한 지지가 확인된 거기도 합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10일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정당 투표를 할 때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했는데요. 3가지 케이스를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지 않고 현 상태대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 두 번째는 지금 3개의 이 플랫폼 정당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는 시민을 위하여, 하나는 정치개혁연합,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렇게 있는데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은 오롯이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개 정당이 통합을 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참여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별도로 창당을 했을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이 열린민주당을 끌어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 3개 플랫폼 정당이 모두 통합을 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참여를 했을 경우, 이렇게 3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현 상태대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36%의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2.8%를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 7.8%, 국민의당 5.1% 정도로 득표를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죠.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이 통합을 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참여를 한다. 그리고 정봉주, 손혜원이 추진하는 열린민주당은 별도로 창당을 한다. 이 경우입니다. 미래한국당이 가장 높은 득표를 합니다. 32.4%. 그리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이 30.1%, 열린민주당이 8.3%, 정의당도 8.3%를 득표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3개의 비례정당이 모두 통합을 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참여를 했을 경우에 이 비례정당이 39.6%, 40%에 가까운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래한국당은 31.4%로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의당 7.7, 국민의당 6.7, 민생당 1.5%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이 플랫폼 정당, 여권의 플랫폼 정당에 민주당만 참여를 했을 경우의 득표 예상치입니다. 여기에 다른 군소정당이 참여를 하면 당연히 이 득표율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비례정당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우려를 하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다. 특히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층도 그렇고 중도층 지지도 전혀 빠지질 않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지층은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할지를 보면 현 상태대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75%만이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세계 통합 정당에 민주당이 비례로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82.7%, 오히려 7.7%포인트가 더 높아집니다. 더 결집을 한다는 얘기죠, 지지층이. 자, 그러면 중도층은 어떨까를 보면 현 상황대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 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36.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통합 정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민주당이 참여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38.6%가 나옵니다. 오히려 더 높아지죠. 적어도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층이나 중도층이나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예상치가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득표율 예상치를 가지고 그대로 대입했을 경우에 각 정당의 의석이 얼마나 나올까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참여연대가 만들어 놓은 의석수 계산기를 활용을 했고요. 전제는 지역구 의석은 고정시켰습니다. 민주당은 120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105석, 그리고 정의당은 3석, 민생당 5석, 자유공화당과 민중당은 각 1석씩 지역구 의석을 얻는 것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이 경우에 현재 상황대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127석이 나옵니다. 지역구 120석에 병립형 비례대표 7석을 합산해서 127석이 나오고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무려 29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무려 29석을 가져가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지역구 의석 105석과 합산을 하면 134석을 차지를 해서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이 통합을 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참여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별도로 창당을 했을 경우의 수입니다.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석 120석 그대로고요.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이 플랫폼 정당이 비례대표 16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5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이 확 줄어듭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9석을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18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과 합산을 해도 123석밖에 안 나옵니다. 민주당과 다른 플랫폼 정당을 다 합산을 하는 의석은 큰 의미는 없어요. 다른 군소정당이 이 플랫폼 정당에 참여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맥시멈 7석만 우리가 비례의석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 127석과 민주당의 비례의석을 합산해서 127석은 고정됩니다. 따라서 통합당과 한국당이 127석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제1당을 가르는 기준이 될 텐데 이 두 번째 케이스대로 했을 경우에는 통합당과 한국당을 합산한 의석이 123석에 머물러서 제1당을 뺏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죠. 세 개의 플랫폼 정당이 모두 통합을 하고 민주당이 참여를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플랫폼 정당을 모두 합산을 하면 플랫폼 정당에서 21석의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과 합산을 하면 141석이 됩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22석에 머뭅니다. 미래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이 17석으로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를 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 지금 시뮬레이션은 다른 군소정당이 참여를 하지 않고 민주당만 참여를 했을 경우의 시뮬레이션인데
여기에 다른 군소정당이 참여를 하더라도 제1당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군소정당이 참여를 하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비례의석을 7석, 그나마도 후순위로 배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다른 정당의 비례의석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최소 127석을 확보할 수 있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10석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제1당을 이 미래통합당에게 뺏기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중도층마저도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최소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남은 변수는 군소정당이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여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의당은 참여 안 할 것 같죠. 몇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민생당이나 정의당, 기타 군소정당에 마지막으로 이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정의당은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현역 의원이 그래도 10여 명이 있는 민생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민생당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내부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불투명하고요. 다만 민생당도 지금 현행대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는 예상치로만 봤을 때는 정당 득표율이 3%가 채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자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녹색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참여 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이 매우 높아요. 전 당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투표 참여한 인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이제라도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다른 군소정당이 참여를 한다면 명분까지 살릴 수가 있을 테고 혹시라도 다른 군소정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려했던 지지층 이탈, 중도층 이탈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했을 경우에 제1당이 되는 것, 그리고 범보수 야당이 통합을 하더라도 국민의당까지 통합을 하더라도 범보수 야당에게 국회 과반 의석을 뺏기는 일은 없을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